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시작을 할 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하면서 아바타 리마스터링 재개봉까지 딱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른 작품들은 소개를 못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번 주라고 해봤자 보통 다 수요일에 개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렇게 내일 다 개봉을 하겠죠? 그죠? 자,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늑대 사냥이라는 한국 영화고요.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고편만 딱 보고는 그냥 안 봐야겠다. 뭐 이런 영화가 나왔어. 그냥 예고편만 봐도 딱 그 노잼 각이구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사회 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언론 시사회를 거치고 나서 반응이 그 고어한 수준이요. 그러니까 잔인한 그 수준이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수위라고 합니다. 뭐 거의 사지가 절단되고 살점이 튀고 막 피가 쏟아지고 이런 장면들이 막 여과 없이 다 이제 나오면서 굉장한 수위를 자랑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수위만큼 이야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 처음에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예고편만 딱 봤을 때는 서인국이 요새 작품이 많이 안 들어오나 그래서 좀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봤는데 그 후기를 딱 듣고 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어떻길래 이걸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할까? 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해외 로튼토마토 해외평 3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적인 파괴의 심포니, 각본과 감독 기봉선의 새로운 액션 SF 호러 믹스는 영화라기보다는 지독한 신체적 위해의 분류학, 거의 내장과 쏟아지는 피의 논스톱 퍼레이드다라고 후기를 남겼고요. 그리고 겉보기 이상의 스릴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하지만 늑대 사냥은 장르적인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헌신을 한 덕분에 즐길 만한 심야 영화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남겼고요. 영화의 흐름이 어색하지만 주기적으로 스릴 있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해외 후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기본 정보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장르가 되게 많네요. 액션, 범죄, SF, 스릴러, 하드보이드, 느와르, 피카레스크, 고어, 이렇게 장르에 아예 고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잔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피카레스크는 지난번 분리트레인 이야기할 때도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등장인물들이 다 나쁜 놈인 겁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게 이 피카레스크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독은 김홍선 감독님인데 과거에 변신 반드시 잡는다 기술자들 공모자들을 연출했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 작품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큰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공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화제가 될 만한 작품인 거는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출연은 서인국, 그리고 장동윤, 박고산, 정소민, 고창석, 장영남, 성동일 배우님 이렇게 나오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영남 배우님이 나오시네요. 장영남 배우님은 제가 언제부터 좋아했냐면은 예전에 그 차성원 신하균 나오는 영화 중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그 취조하는 형사인가 검사인가 하여튼 그런 정장 입고 와가지고 막 취조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때가 아마 스크린 첫 데뷔였나 그럴 겁니다. 그 전에는 계속 연극만 하시던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 무대에서는 이미 이름을 알리시고 계시던 분이었고 이 영화에서 거의 신스틸러급으로 나왔는데 그때 보고 야, 저 배우 되게 눈도 크고 되게 좀 그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뒤로 막 승승장구하면서 거의 안 나온 작품이 없죠. 연기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가 그 박수 칠 때 떠나라에서 장남 배우님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뭐 외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작품에서도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개봉일은 뭐 마찬가지로 9월 21일이고요. 상영 시간은 2시간 1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소년 관람 불가겠죠. 시놉시스를 살펴보면은 동남아시아로 도피한 인터폴 수배자들을 이송할 움직이는 교도소 프론티어 타이탄, 극악무도한 이들과 베테랑 형사들이 필리핀 마닐라 항구에 모이고 탈출을 꿈꾸는 종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도일을 비롯해 이들은 각자의 목적과 경계심을 품고 탑승한다. 한국으로 향하던 중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극한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속의 지옥,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놉시스가 되어 있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미드나이트 매드니스 부분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조금 주목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 고어 장르를 즐기는 건 아닌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기심? 대체 어느 정도길래 모두 국내외에 막론하고 모두 입을 모아서 이 잔혹 수위에 대해서 입을 닫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작품은요, 프린세스 아야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더빙에 가수나 이 배우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우라는 그 직업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그 배우와 가수들이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야 이거는 엄연한 침해다. 침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녹음을 했으면은 기왕이면 좀 잘하지. 잘할 것이지. 퀄리티조차도 전문 성우들이 하는 것보다 떨어지면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제작 과정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에서 제작이 되는 컨텐츠면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배가연과 박진영 님을 이렇게 더빙으로 썼고, 두 분 다 가수시죠? 가수인데 이렇게 더빙으로 썼습니다. 당연히 주제가도 이 두 분이 직접 불렀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여기서 약간 쉰내나는 발언을 좀 하자면은 이 두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박진영 이분은 제가 JYP를 생각을 했더니 갓세븐 멤버더라고요. 갓세븐 멤버고, 미안하다. 네. 이렇게 모릅니다, 제가. 나 그래도 뉴진스는 압니다. 그래도 뉴진스는 알아요. 그리고 배가연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하는 분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뭐 이 두 분이 뭐 하신다고 하고요. 9월 21일 날 개봉하고 전체 관람가의 상영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 제작 단계부터 스크린 X 포맷으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크린 X 상영관에 최적화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뭐 CG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야기만 재미있으면은 뭐 이런 좀 부족해 보이는 CG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약간 그 닌텐도 스위치 게임 젤다의 전설 그 야숨 그래픽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실 작품은요, 좀 독립영화인데요. 썬더버드라는 작품이고, 요 작품이 제가 알기로 독립영화계에 돌풍을 일으킨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썬더버드 영화 정보 좀 보고 갈게요. 돈이 미치게 필요한 태균, 돈이 든 자동차를 잃어버린 태민, 돈은 중요하지 않은 미영, 전당포에 저당 잡힌 썬더버드 속, 이 썬더버드가 자동차죠. 썬더버드 속 돈뭉치를 찾아야 하는 세 사람. 차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며 상황이 점점 꼬이기만 하는데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스타일리시한 현실 느바르가 온다라는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2022년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관왕이란 거 보니까 이제 수상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주연에 헤어질 결심에서 철석이라는
철석이로 나와가지고 신 스틸러 역할을 해줬던 서윤우 배우님이 요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고요. 철석이로 나와서 연기 진짜 너무 잘했죠. 와, 진짜 잘하더라고. 완전 그 나오는 출연 분량을 완전 씹어 드시던데, 어쨌든 그분이 주연을 하신 거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장르는 범죄 액션이고 러닝타임은 96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독립영화인 만큼 상영관이 많이 이게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기회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극장 나들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하는 영화는요, 사랑은 비를 타고의 이제 리마스터링 재개봉인데,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제 방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메가박스에서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가박스에서만 재개봉을 해가지고. 그런데 메가박스에서 감상을 하시면은 요렇게 생긴 오리지널 티켓을 줍니다. 오리지널 티켓 디자인 되게 잘 뽑혔죠. 이 시그니처 색상인 요 노란색이랑 요 옛날 요거 그 약간 그 붓으로 그린 듯한 요 포스터 하며 되게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욕심이 나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게 낮 시간대밖에 상영을 안 해가지고, 낮 시간대 아니면은 아예 밤 요렇게 밖에 상영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보려면은 연차를 쓰던가 해야겠는데, 이걸 뭐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지금 지지를 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메가박스가 이렇게 오리지널 티켓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리지널 티켓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 헌트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잘 뽑혀가지고 요거 진짜 뽐뿌 왔었죠. 그래서 이 헌트라는 작품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지만, 이 오리지널 티켓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완전 뿌듯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제 그 컴퓨터 책상 한 켠에 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꾸 이 수집 욕구를 불태우게 만든단 말이지. 메가박스 오리지널 티켓이. 게다가 저희 집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메가박스라 가지고 자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저의 수집욕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늑대 사냥이랑 요 사랑을 비를 타고 요 두 작품만큼은 꼭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이게 또 이 직장인의 애환이죠. 이거 뭐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개봉 예정작에 대한 소개는 지난 시간에 아바타 리마스터링에 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영화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뭘 봤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갈게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밤 10시에 OTT 플랫폼 왓챠에서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다 같이 영화 한 편을 감상하고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작품을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 영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감독이 베트남 사람일 뿐이지 제작도 프랑스에서 됐고 스텝도 다 프랑스인이고, 이 감독조차도 프랑스 유학파라 가지고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프랑스 영화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제작이 됐는데 배경은 이 베트남의 195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베트남의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제 세트장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비장센이에요. 장면이 너무 예뻐요. 그 베트남의 이국적인 그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트장이라는 이야기를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지,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뭐 세트장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리뷰 같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한 베트남에 대한 환상을 그냥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작품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되게 보기 좋은 이렇게만 너무 좀 화면을 구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보는 동안에는 뭐 전혀 그런 거 거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이 작품이 큰 사건이 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대사마저도 거의 적어요.
그 인물들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이제 졸린 영화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아름다운 화면이랑 또 사운드가 대부분 자연음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뭐 밤에는 뭐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힐링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베트남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설정상 이 주인공이 어떤 부잣집의 이제 하녀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음식의 데코까지도 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음식들이 정말 예쁘고 그 정갈하게 딱 차려진 상태로 화면에 계속 잡힙니다. 그리고 요리 과정도 어떤 거 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베트남 요리나 먹으러 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잘 묘사를 한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왓챠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이죠. 체인소맨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그 만화책으로 나와서 이미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22년 10월에 애니메이션 공개 예정이고요. 이미 만화책으로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저는 사실 만화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연출이 끝내준다, 뭐 스토리가 정말 뭐 예상 못하게 전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제 애니메이션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면은 꼭 한번 보고 싶고 되게 궁금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봉하는 작품이 있어서 예고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개봉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이 포스터만 딱 보고 뭐지? 신미나 공효진 배우의 신작인가? 이러면서 봤더니 옛날에 한번 개봉을 했던 작품을 이제 뭐 재개봉하는 케이스라고 하네요. 원래는 2009년 4월에 개봉을 했었고 이제 9월 22일에 재개봉을 하게 됩니다. 15세 이상 관람가고요. 러닝타임은 90분입니다. 시놉시스는 외모, 성격, 취향 물론 사고방식도 너무 다른 자매 명주와 명은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서로 남보다 못한 자매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명주와 명은은 다시 만나게 되고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명은의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났는데 라고 합니다. 후기들을 보니까요. 뭐 한국 영화 사상 뭐 최고의 반전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뒤통수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끝에 가면은 이런 반전 요소도 좀 있는 작품인가라는 생각에 조금 호기심이 생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재개봉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반전이 강력하지만 결국 반전을 채우는 건 여성들 간의 섬세한 관계성과 감정들 뭐 이러면서 평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펀 천사의 탄생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오펀 천사의 비밀의 후속작인데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좀 어둡칙칙하고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 중에서 유독 이런 분위기의 작품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막 좀 심장이 철렁하신 건 아닌가라는 괜한 걱정도 좀 들고요. 좀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펀 천사의 비밀의 후속작이고요. 오펀 천사의 비밀은 뭐 많이들 재밌게 보신 작품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후속작이지만 더 과거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 조금 재밌는 거는 이 오펀 천사의 비밀 촬영 당시에는 그 주인공 배우가 10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게 몇 년작이냐? 2009년작인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 거의 뭐 한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이분도 이미 성인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작보다, 그러니까 전작보다 더 과거의 시점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배우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 배우를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10대였던 그 당시 본인의 모습보다 더 어린 모습으로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이거를 CG와 분장으로 뭐 어떻게 뭐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고편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 해결한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자꾸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냥 더 나이가 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작이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후속작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이 시놉시스가 그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입양하려고 했던 아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아이가 입양이 됐고 그 아이가 뭐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그 입양된 집에서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뭐 그런 내용으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뭐 정확히 그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오징어 게임이 쓴 5가지의 기록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74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달성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영미권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후보에 지명되고 상을 받은 것은 에미상 74년 역사상 최초다라고 해서 74년 만에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40배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16억 5천만 시간, 요게 그 공개 후 첫 28일 동안 누적 시청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공개된 지 17일 만에 1억 1,100만 가구가 이 작품을 시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 LA 시의회가 이 작품이 개봉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를 하고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린 것과 함께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오징어 게임의 날을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5가지의 기록에 대해서 정리를 한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녀2가 9월 22일 목요일에 웨이브에 독점 공개가 됩니다. 이거 그냥 독점 공개한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지 굳이 이 영상 봐야 돼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냥 안구 정화하려고 본 거예요. 제가 이 두 배우분들 중에서 이 서은수 배우님 팬이에요. 신시아 배우님은 요번에 요걸로 데뷔하신 신인이죠. 그리고 요 서은수 배우님의 제가 팬입니다. 근데 좀 공교롭게도 작품 운이 좀 안 좋으세요. 리갈하이라는 이제 일본 작품 리메이크의 주연으로 이제 그 나왔다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죠. 욕을 많이 먹고 그 뒤로도 사실 이 배우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는 작품 운이 좀 안 따라주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안타까운 배우긴 한데 이번 마녀2에서 이제 활약을 하시죠. 근데 이 배우가 가진 어떤 이미지가요, 되게 뭐랄까 좀 고급스럽고 순수하고 약간 도시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배우인데 이 마녀2에서는 용병으로 나와요. 용병으로 나와가지고 이 역할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약간 터프하고 좀 과격한 그런 이미지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일단 제 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대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다.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녀3는 당연히 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손익분기를 넘기기도 했고 마녀2에서 세계관을 그렇게 넓혀놨는데 마녀3 제작을 안 하면은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마녀3가 제작이 된다면은 그 서은수 배우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속아줄게. 다시 한 번 더 속아서 극장에서 한번 봐줄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가 이 왓챠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왓챠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죠. 호시탐탐 이 왓챠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어디서 노리고 있냐면은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에서 노리고 있고요. 티뱅을 가지고 있는 CJ ENM에서 노리고 있고요. 시즌을 가지고 있는 KT에서 노리고 있고요. 리디북스에서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 교보문고도 이 왓챠 인수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약간 교보문고는 도서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인데 갑자기 왜 OTT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책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요즘 사람들 예전만큼은 상대적으로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로 좀 눈을 돌리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이면은 기존에도 OTT를 하고 있던 업체가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웨이브를 서비스하고 있는 SK텔레콤에서 왓챠를 인수를 해서 이 왓챠랑 웨이브랑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을 해가지고 요금제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두 군데에 지불하고 있던 요금제를 좀 하나로 합치는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해봅니다. 제주도 넘어본 놈이 안다고 기존에 OTT 서비스 하던 데서 또 해야 좀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제 뭐 옥수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통합되어 있는 버전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막 그 쿡이랑 뭐 또 그 티빙이랑 나눠지고 쿡이 또 나중에 또 웨이브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국내 OTT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수합병 해가지고 좀 합쳤으면 좋겠다. 요금 좀 한 군데만 좀 내자. 지금 제가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OTT는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모든 서비스를 거의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취미 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꺼이 지불하는 돈이긴 해요. 뭐 다른 취미들도 다 돈 들어가는 취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이 정도 비용 나가는 거는 뭐 전혀 아까운 비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기꺼이 지불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합쳐져가지고 서비스까지 다 합쳐버리는 형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OTT 서비스 중에서 왓챠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아까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왓챠 파티 기능도 너무너무 애정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안 하려고 하는 비주류 영화들도 이 왓챠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내재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왓챠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서비스가 사양되기보다는 다른 좋은 곳에 잘 인수합병 되어가지고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리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리남이 전 세계 TV 부문에서 4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제자 순위를 한번 볼까요? 19일자. 여전히 4위를 차지하고 있죠. 영어 제목이 수리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리남이 어디 있는 거야? 벌써 순위에서 내려갔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수리남이 아니고요. 영어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직도 4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 뉴스랑 이번 주 개봉작에 대해서 둘러봤고요. 뭐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